그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예상했던 바고, 그죠? 뭐 이건 어차피 다 예상을 했던 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 그 유튜버 천공인가? 무슨 뭐 그 수염 긴 흰색 흰 수염 길게 난 그 무슨 노인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 한 말이 뭔데?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에요, 사실. 왜냐면 일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사람. 사람은 노동자잖아, 그죠? 그리고 기계가 공장이 돌아가고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 기계를 누가 만들어요? 기술자가 만들죠. 기술자 누굽니까? 사람이죠. 노동자입니다. 그죠? 컴퓨터 이용해서 무슨 뭐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그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작하는 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역시 또 기술자가 하죠. 그 기술자도 역시 노동자죠. 그러니까 결국에 뭔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자꾸 이렇게 파업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러니까 열받는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노동자 없애면 일 누가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 하니까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노동자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노동이란 게 뭔지 모르고, 예.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동자를 없애면 경제가 그냥 망합니다. 그냥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모하고 시위하는 게 열받으니까 그냥 노동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노동자를 없애면 그냥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이 어떤 감각이 없는 발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통령 멘토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래요. 유튜버를 멘토로 두는 것도 이상하고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을 멘토로 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참 답답해요. 그 노동자 대신에 연구원 호칭을 붙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체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연구원은 연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 아무한테나 연구원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도사라고 부르고 무슨 뭐 법사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아무한테나 직함을 붙이고 아무한테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불러야지 왜 연구원이라고 붙입니까? 예? 그럼 진짜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무식하다는 거죠. 대단히 무식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국제사회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만 이런 화물 이 연대나 화물 파업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심하고요. 어느 나라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그냥 불법으로 규정한 다음 찍어 누르는 거는 사실 몇 나라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이게 정말 보기 힘든 현상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시위하고 정당하게 파업하는 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대단히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되게 어렵잖아. 삼고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고물가, 물가가 올랐죠. 물가 지금 엄청 높죠. 그다음에 고환율, 환율 되게 높았죠. 최근까지. 그리고 이제 고유가, 예, 기름값 엄청 올랐잖아. 그 삼고 현상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닌데 지금 경제 지표가 거의 그냥 지하 바닥을 뚫을 것처럼 지금 계속 아래 하향 곡선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살리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찍어 누르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애초에 처음부터 경제가 망할 거라는 건 이미 조짐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돼요. 원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수출 수입하는 품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좀 따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다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만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들이 따라오니까 대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가 망하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는 좀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권력 풀어다가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화물연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왜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될 때는 국가 탓이라며. 정부 탓이고 국가가 운영을 잘하고 정부가 운영을 잘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뭐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이거는 다 국가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면 왜 노동자 탓을 하냐? 우리가 경제 망하게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금 물가가 되게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임금은 인상을 안 하려고 하잖아. 오히려 줄이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돈 너무 많이 받는다고 줄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랑 이런 뭐 정부 관계자들은 나와서 일 더 시키려고 그러잖아. 무슨 뭐 주 52간? 주 52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좀 대단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노동자한테 돈을 더 주면 또 탐을 낸다 이러는데, 참, 저는 이게 되게 나쁘다는 생각인 게 뭐냐면, 좀 일을 안 해보신 분들 있잖아. 좀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심지어 뭐 아주 작은 알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유튜브 찍으신 이런 분들은, 저도 일을 하면서 찍으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실제 일하고 있는 현장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예, 실제로는 좀 많이 다르고, 대체로는 모든 노동자가 다 을입니다. 을. 갑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는 노동자를 다 갑이라고 표현하잖아. 아니, 어떻게, 노동자랑 회사랑 싸우면 어떻게 노동자가 이겨요? 그런 노동자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가서 재판까지 이어지면 노동자가 다 집니다. 회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법무법인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더 내놓으라는 게 노동자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꿔 말하면 일은 많이 시키고 싶고 돈은 적게 주고 싶은 게 기업의 근성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게 기업의 최대 목표이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행위를 계속 해오는 것이 기업의 생리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업이 휘청거리고 수익이 안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예,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잘라요. 예, 인건비부터 줄여야 되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 응? 그러니까 난 되게 답답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연구원 체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대체? 저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진짜 대통령의 멘토면 멘토를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지. 그 이번에 경제 전문가랑 금융 전문가들 분석한 거 봤어요? 그거 프로그램 같은 게 보시면 나오는데, 진짜는 내년입니다. 예, 내년부터가 모든 경제 위기와 경제 불안과 경제 걱정과, 그리고 우리 이런 작은 소시민들 뭐 가계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내년부터 와요.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지금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전초전이고, 어떻게 보면 징후예요. 조짐인데 맛보기죠. 일단 맛보기로 좀 겪어본 거고, 진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세게 올 텐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는 다 2% 부근으로 발표를 했다가 지금 다 1%대로 내렸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야. 내년에 2%는 도저히 성장 못할 것 같고 1%로 다 내렸어요.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힘들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돼서 어, 좀, 좀 답답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예. 어떻게 경제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사이비 교주 이 흰수염 박박 긁으면서 이렇게 헛소리하는 법사인지 도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경제 정책을 만들고 경제적인 지침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이럴 거면 그냥 무당이 나라 집권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무당이 쌀 좀 치르고 이렇게 뭐 부채 펼치고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내년엔 좋게 됐더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에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올해 갑자기 부랴부랴 뭐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석기 시대도 아니고, 예? 지금 뭐 재정일치 사회, 옛날에 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뭐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뭐 천공 이런 분들은 좀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듣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 무술이랑 주술 많이 믿고 집에 부적 덕지덕지 붙이면서, 예, 그 뭐 맨날 토정비결이랑 사주 보는 게 일상인 사람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나 믿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무속한테 맡깁니까? 예? 그래놓고 만약에 무속이 하란 대로 했다가 나라 망하면 무속이 책임져요? 책임 안 지잖아. 내가 뭐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빠질 거잖아. 그러니까 음, 노동자가 단합해서 데모하는 게 아니고요. 예, 노동자가 지켜줄 건 지켜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꾸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 더 잘하고 우리가 일을 더 잘해서 경제가 더 살아나면 우리한테 돈 더 줬냐 이거예요. 더 안 줬거든. 최저임금 뭐 100원, 200원 올리는데도 난리부르스를 치잖아. 일은 졸라게 안 하려 그러면서 돈은 우지하게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는 임금도 비싸다고 깎으려고 하는 판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기름값 다 본인들이 내고 있잖아. 화물차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자기가 직접 기름을 사서 넣는데,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임금은 계속 제자리고, 그러면서 손해보는 비용은 다 니들이 부담해라 이거예요.
근데 다른 데들은 부담을 보전해 주는 데가 있는데 왜 화물연 대만 우리가 계속 손해 보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게 본질이거든.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그러면서 기름값 오르는 거 니네가 다 손해 보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그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게 그냥 좀 답답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예. 업무 개시 명령도 애초에 협상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 40분 만에 쫑나지 않았겠지. 예. 드라마 한 편도 40분이 넘는데 그냥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협상 결렬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부분과 저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통령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예,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협상은 없다라고 먼저 찍고 간 거예요. 근데 협상 시작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어차피 협상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협상 안 하려고 그러지. 나 같아도 협상 안 하려고 그래. 물건을 사러 왔어. 물건을 사러 왔어. 얼마에 살지 고민하고 있어.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와서, 저희 오늘 물건 안 팝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서 물건 안 사죠. 그런 것처럼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언론들한테 그렇게 다 프레임 걸어놓고 다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실제로 협상장에 와서는 우리 협상할 생각 없습니다 라고 사전에 딱 못 받고 들어가면 누가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협상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기사가 안 나잖아. 또 기사 제대로 나면 고소하고 고발할 거잖아. MBC 당한 것처럼. 그거 당하기 싫으니까 기사 안 내고. 그런 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단히 잘못됐다. 당장 뭐 이런 뭐 노동자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능력이거든요. 실력인 거고. 그런 것들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실력이에요. 다른 정부, 다른 정권, 다른 대통령들이 그거 다 거쳐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다 때려 죽이겠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능력이 없다. 예, 정부의 능력이 없고 대통령의 능력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이제 공권력 가지고 이제 휘두르면서 사람 찍어 누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개인적으로.